질투는요, 기쁨과 행복감을 갉아먹는 벌레 같은 놈이에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질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요,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잘 되면 엄청 기쁘고 행복감을 느끼잖아요. 이게 왜 다를까요? 이 다름의 이유를 찾으면요, 우리 기쁨과 행복감을 더 늘려가면서 그런 풍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취나 성공이나 이런 것을요, 마치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그것인 양 기뻐할 줄 알게 되면요, 우리 행복감을 50배 늘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가족 등 이외의 사람들을 우리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면요, 아예 적처럼 설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습관이 몸에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가 마음속에 뭘 잘못 생각하고 지내는 그런 습관에 빠져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기쁨과 행복을 50배로 늘릴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이든 세 가지로 가르쳐드리는 명지대 교수 김익환입니다. 누나가 임용고시에 합격했어요. 엄마가 정말 가로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사회복지사가 되셨어요. 동생이요, 원하던 특성화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 가족들 다 모여서 케이크도 자르고 정말 서로에게 진심을 다해서 축하해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기쁨과 행복감에 충만한 그런 삶을 사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또 다른 예도 있어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에게 이 꽃이 너무 예뻐. 나 이 꽃을 그에게 전하고 싶어. 꽃을 전했더니 그걸 받아든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행복감에 충만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더 행복하시잖아요. 지금 제가 든 두 가지 예는요, 우리에게 두 가지 점을 확인시켜줘요. 하나는 가족, 아주 가까운 친구, 이들의 행복감이 우리의 행복감으로 전염되어서 들어온다는 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는 그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데 내가 많이 기여하면 기여할수록 행복감이 2배, 3배로 늘어난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 발짝만 떨어져도요, 완전히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사촌이 공시에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요, 바로 난 뭐지? 하는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심하게는 점점 자기 비하에 빠지고 만답니다. 이 이유는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몫을 뺏겼다는 그런 무의식이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그 결과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내가 하잘 것 없어 보이는, 그러니까 비교의 대상이 내가 되어서 앞으로 불편할 거야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요, 이런 나쁜 마음의 습관이 완전히 몸에 붙어버린 이유는 우리 사회가 어릴 때부터 우리를 그렇게 키워왔거든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부모님조차도 너 남보다 잘해야 돼 하는 이야기, 그런 요구들을 사랑의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해왔어요. 사실 부모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사회 자체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비교되고, 타인이 성공을 하면 또는 타인이 무엇인가를 성취해내면 마치 나의 몫을 뺏긴 것과 같은 그런 착각에 빠지도록 우리 주변이 우리 자신을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또 네가 좀 더 잘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이런 압박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성공과 내가 비교되면서 결국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타인의 성장이나 성취나 성공이 우리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게 된 것이죠. 우리 이런 생각으로부터 꼭 벗어났으면 합니다.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미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타인의 성공이 내 성공의 몫을 뺏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또 내가 비교당해서 되게 초라해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비교를 하는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들께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중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것은 나 자신과의 대면이고 나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자, 그렇다면 모든 것이 나 자신과의 대면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타인도 사랑해주고 타인의 성공을 축복해주고, 이게 유일한 길이라는 거 여러분들 쉽게 알고는 있을 겁니다. 다만 실행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저랑 방법을 좀 찾아가면서요,
타인의 성취나 성공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으로 와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 보면 좋겠어요. 자, 이거 산술적으로 얘기하면요. 내가 이룬 성취나 성공이 나에게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 주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이 100사람이야. 그 중에 50명이 성취와 성공을 이루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내 기쁨과 행복이 50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제 이야기가 좀 말장난같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주변을 잘 관찰을 해보세요. 기쁨과 행복을 50배로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꽤 있습니다. 왜 싱글벙글족 같은 사람들 있죠? 항상 긍정적이고 싱글벙글. 우리도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배워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오늘 제안 드리려고 하는 기쁨과 행복 50배로 늘리는 방법은 3가지예요. 첫 번째는요, 먼저 질투 지도를 그려보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쁜 무의식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집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질투 지도를 사랑의 지도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하나씩 상세하게 보죠. 자, 첫 번째 질투 지도인데요. 이거 어떻게 그리는 거냐면요, 내가 질투를 느끼거나 했을 법한 사람을 3사람을 우선 연상을 해보는 거죠. 3사람의 이름을 쭉 적으세요, 왼쪽에. 그 다음에 그 옆에는 질투 내용을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내 성공을 가로막은 나에 대한 답을 써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나의 문제를 한번 써보시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왜 내가 질투를 하지?에 대한 답을 써보시는 거예요. 얘를 3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쭉 써보시지 않습니까? 일단 거의 대부분의 결론은 나의 문제는 내가 그들에게 질투심을 느꼈던 것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결론에 쉽게 도달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아마 그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질투 지도를 그려보는 거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항상 명시 과정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직접 써보시면 일단 불필요하게 질투하는 자기 자신을 아주 명확하게 볼 수 있고요. 또 그것이 잘못된 허상의 생각이라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요. 이 질투지도 그리기와 같은 명시 작업을 반복적으로 해주면 질투감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또 한 가지 이 질투지도를 그려보면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텐데요. 제일 마지막에 쓰는 왜 내가 질투하지에 대한 답 있지 않습니까? 이게 쓰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질투해야 되는 이유가 없거든요. 답을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투지도 그리시면서 마지막 항목은 답을 못 쓰셔도 되고요. 혹시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한 그 질투의 이유가 앞에 쓴 내용들에 의해서 부정되는 그런 경험을 하시게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듯이요, 우리가 질투하는 이유는 대부분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나쁜 무의식이나 두려움이나 집착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질투심을 느낀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래서 내가 나쁜 무의식 때문에 또는 두려움 때문에 또는 집착 때문에 불필요한 질투심을 가졌어 라는 결론에 도달하셨으면 그 나쁜 것들을 없애셔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먼저 나쁜 무의식 찾아내기인데요. 이거는 자꾸 과거를 떠올려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어떤 에피소드를 찾아내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내가 누구누구의 성공을 질투해. 그 질투하는 마음의 배경 속에 나쁜 무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그 상황과 연관 있을 것 같은 자신의 과거를 자꾸 되짚어 보는 겁니다. 이거는 결국 반복 메모가 답이에요. 이렇게 반복 메모하다 보면 그것 때문에 그랬군 하는 생각에 도달할 때가 많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신의 에피소드를 보자기에 싸서 버리세요. 그리고 그 에피소드를 다른 에피소드로 대체해주는 그런 생각작용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형하고 나를 너무 자꾸 비교를 했어. 이게 우리에게 비교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의 무의식으로 작동하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엄마의 그 비교와 전혀 상관없이 형하고 너무너무 친하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냈어. 그렇다면 엄마의 말은 보자기에 싸서 한강물에 던져버리시고요. 형과의 좋았던 기억들로 그 에피소드를 대체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의 노력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비교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특히 친척들이 여럿 모이면요, 별 쓸데없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엄청 비교의 언어들이 난무하는 걸 여러분들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늠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때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또
집착이 원인이 될 경우가 있어요. 이 집착은요, 자기 페이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두르고 있기 때문에 집착이 더 강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든지 또는 새로운 자신의 삶을 시작해야 된다든지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마음이 조급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요, 서두른다고 해서 일단 잘 되지 않고요, 천천히 하셔도 그것이 자기 몸에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빠른 길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 여러분들 꼭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페이스를 찾으면 그것은 어떤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자신이 열심히 가는 것이지 집착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자기 페이스냐 페이스지 않느냐가 집착이냐 아니냐를 결정해 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자기의 페이스를 유지하고 집착에서 벗어나게 되면 타인의 성공이 우리에게도 기쁨과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아까 질투지도 그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비슷한 양식으로 여러분들이 사랑지도를 한번 그려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는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가까이 지내고 싶은 또는 배우고 싶은 이런 사람 세 사람을 떠올리는 거죠. 좌측에 이름을 쭉 써놓으세요. 그리고 우측에 그가 성취한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그가 잘한 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흐뭇하고 행복하게 느끼는 마음, 마지막에 그에게 해줄 말. 이렇게 양식을 만들어 놓고요,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한 서너 번 해보셔가지고요, 이게 습관에 들면 굳이 이렇게 양식에 그리실 필요까지 없어요. 한 가지만 확실히 금지하시면 됩니다. 타인의 성취나 성공을 봤을 때 난 뭐지? 하고 시선을 자기에게 돌리지 않는 거예요. 흐뭇한 감정을 계속 느끼시고요, 그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지 하는 상상을 하는 이 습관만 몸에 들이셔도 여러분들은 사랑지도를 그린 것과 같은 효과를 일상을 살아가면서 계속 보실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만 하셔도요,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엄청 일단 밝아지고요, 긍정적이 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세 가지를 찬찬히 잊어버리지 말고 반복해서 실행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과 행복감이 50배로 늘어나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여러분들 타인을 밀어주고 도와주시자고요. 자기가 정말 어려울 때일수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근원적으로는 그를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타인을 위한 행동들이 우리의 일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고 밝게 만들어주고 심지어는 힘을 우리에게 준다니까요. 그런 밝고 풍요로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을 힘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 여러분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인의 성공을 보고 여러분들이 했던 질투라든지 또는 그것을 너무너무 기뻐했다든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있으실 거예요. 댓글로 적극적으로 자신의 경험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기쁨과 행복감을 50배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함께 찾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